네, LA 카운티가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주민 최소 1,000명에게 최저 $1,000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국에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카운티가 됩니다. 또 미 동부 지역에서는 송유관 해킹 공격으로 가솔린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스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손으로 쓰려고 생각한 글자를 머릿속 센서가 해독해서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고심 중이라고요.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명이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네.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 그리고 쉐일라 쿠엘 슈퍼바이저가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들이 제시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주민 최소 1,000명에게 어허. 한 달에 최저 $1,000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1,000씩 3년간 제공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제한된 상황이어서 이 시범 프로그램 대상자가 누가 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제안한 두 슈퍼바이저는 어떤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 경제 불안정을 완화해야 한다. 이게 한 이유였고요. 그렇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네. 영구히 시행하는 그런 LA 카운티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와 이 쉐일라 퀄 슈퍼바이저는 재정 불안정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대신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불평등 그리고 경제 또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를 실패했다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도 오클랜드에서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LA 카운티에서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뭐 시범하는 지역 정부가 조금씩 생겨나곤 있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재정 어려움이 커지니까 미 아하. 전역에서 이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캄튼, 캄튼. 네, 그리고 스타크튼. 아하. 여기서 각각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하.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한 달에 $500씩 아하. 2년 동안 제공하는 식이고요. 네. 그리고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지난달 4월에 2,000 가정에게 한 달 $1,000씩 1년 주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네. 이 밖에도 타주로 가보면 워싱턴주 타코마, 뭐 뉴올리언스, 미네소타 세인폴, 그리고 뉴욕 허슨 등에서 이런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많은 곳에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실제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 LA 카운티도 한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에서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나오는 게 1,000명에 한 달에 $1,000씩 3년인데 그 규모가 이거 엄청나서 엄청나네요. 네, 지금 제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는 18일인 다음 주 화요일 LA 어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이 열립니다. 네. 그 회의에서 이제 정식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지고요. 네. 방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네. 그 LA 카운티 CEO가 60일 이내 어허.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제안된 바로는 LA 카운티에서 최소 $3,600만 자금이 필요하겠고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기본소득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들 그 중에서도 지난 7년 이내 교도소에 수감됐다 석방된 사람들 아하.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젊은 층 주민들 또 가정폭력 생존자들 가운데
가장 등이 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LA 카운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니까 LA 시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 LA 시와 또 뭐 나머지 네, 나머지 지역 시들. 로컬 네, 정부에 네. 있는 데 안 되고 LA 카운티에 카운티 사시는 분들만. 네, 직할 구역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송유관 해킹 공격으로 가솔린 사재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미 이 가솔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그 후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애청자들 가운데서도 네, 이 뭐 네. 버지니아주나 아니면 그 애틀란타 쪽 네, 거기 네. 사시는 한인들도 제보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사재기, 가솔린 사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네, 그래서 네. 얼른 주유해야겠다는 자동차들로 이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가솔린이 바닥나는 곳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주유 정보회사 가스버디닷컴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선 어제 오후 기준 52% 주유소들에서 연료가 바닥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이건 첫날 17%에서 확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48%, 조지아주는 46% 각각 이 가솔린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주유통을 빨리 채우려는 차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이런 가솔린 부족 사태는 더 악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블락을 몇 바퀴씩 돌아서 지금 기다리고들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거 캘리포니아주 쪽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죠? 네,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근데 이미 송유관 해킹 공격 일기 전부터 계속해서 네. 상승세 유지해 왔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추세고요.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로 20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갤런당 $4 16.6센트까지 올랐고요.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도 갤런당 $4 12.6센트로 또 비싸졌습니다. 네. 하지만 주유소에 더 많은 차들이 갑자기 몰려서 붐비고 그러진 않은 분위기고요. 네. 가솔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도 사재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얼바인에 본사를 둔 운송 에너지 컨설팅 회사 스틸 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데이빗 해켓 회장은 이 콜로니얼 송유관 사태는 캘리포니아주엔 영향이 없다고 오늘자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미 서부 지역 가솔린 재고는 지난해 이 시점과 비교해 보면 좀 줄어들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작년에 그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따라서 그때 당시 프리웨이가 텅텅 비고 또 가솔린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 데 따른 것이지 이 콜로니얼 성유관 사태와는 별개란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어제 해킹 공격 받은 지 닷새 만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더 소요될 걸로 전망했지만요. 따라서 앞으로 사태는 차차 나아져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 일단 앞으로도 사재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가솔린 상승세가 이 가격 상승세가 좀 느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의 메리 몽고메리 공보관은 오늘 이처럼 밝혔습니다. 네. 상승세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상승이 아예 멈추거나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좀 더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동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이 상승세가 좀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송유관 회사를 해킹했던 해커 그룹에게 송유관 회사가 $500만 지불하고 지금 정상화가 다시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손으로 쓰려고 생각한 글자를 머릿속에 센서가 해독을 해서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 네. 무슨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네. 더 발전시키면 마비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 연구진은 알파벳 글자를 분당
90자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손글씨 두뇌 컴퓨터 접속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과학저널 네이처에 담겼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와 네이처 등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이 시스템 훨씬 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는데요. 네.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머릿속에서 쓰려고 생각한 글자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인간은 사고나 질병으로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걷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짚고 말하고 이런 두뇌 속의 신경 활동은 남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신경 활동을 이용해서 이 생각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두뇌와 컴퓨터 접속, 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우려는 연구는 그동안에 아주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팔의 움직임과 관련된 생각은 네. 컴퓨터 화면에 커서를 이동시키는 센서를 장착해서 글자를 선택하고 어허. 클릭하는 방식이 이미 개발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 속도가 이제 분당 40자였습니다. 손글씨와 같은 섬세한 움직임은 아무도 엄두를 못 냈다 하는데요. 네, 근데 네. 연구팀은 좀 더 빠른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 이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환자는 문장을 받아 쓰고 질문에 답을 했는데 분당 90자 그렇게 94.1% 정확도를 구현해내서 네. 이 환자가 60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60대 동년배들이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글자를 이제 적는 거 그게 보면 분당 115자라고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적하는 속도를 보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팀은 이제 루게릭병 환자 같이 좀 네, 말을 네. 할 수 없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